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HKU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경험담 보내주신 HKU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유님이나 부를게요. HK님이나 부를게요. HK. 자, HK님은 지금 국내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대기업에 R&D 부서에 이제 합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분이 합격하기까지 경험한 썰을 저한테 이제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취준썰.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팁들을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수시 채용 vs 공개 채용. 처음엔 공채가 없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채용 공고가 안 올라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공고가 얼마 안 올라가다 보니 한 번 공고 나면 취업준비생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경쟁률이 과거보다 급상승. 우선 공채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메로나로 전체 시장 파이가 작아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공채로 대학생을 많이 뽑아서 새로 교육할 여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각광받는 최신 기술을 빨리 확보하는 게 관건이나 중국의 위협도 큰 요소이죠. 생신입 사원을 새로 받는 것보다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력 있는 사원들을 수시로 빨리빨리 채용해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차 인사 담당자가 실제로 한 말. 기존 공채 시스템은 대학생을 한 번에 뽑고 교육시켜서 인사팀 입맛대로 부서를 랜덤으로 배치했다면, 지금은 그 부서에 딱 맞는 직무 역량과 전공 연관성을 가진 사원들을 뽑는 것입니다. 특히 비대산업,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플라스틱, IT 등. 그래서 내가 지금 과가 애매해도 괜찮은 학교 네임밸류에 학점 잘 받고 자격증 따고 영어 잘 받으면 취업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로 피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원래 제조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문과를 일정 비율 채용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제 신입사원 동기가 200명이 넘는데 본사 가는 문과 친구들은 1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과 전공 연관성을 갖추는 방법은 인턴 등 직무 경험을 쌓으시고 학점을 최대한 잘 받으셔야 합니다. 학점은 입사 후 부서 배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면접위원들은 대학교 학점으로 전공 지식 및 성실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학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LG와 SK, 그 외 대기업들도 학벌보단 학점을 더 많이 보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공계 과목은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초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과목을 못하면 다른 과목도 대체로 못합니다.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하세요. 인턴, 직무 부트캠프, 대학원, 중고신입, NCS 교육 등으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대학생활 형편없이 했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두 번째, 인적성 준비. 대부분 대기업들은 서류 합격 후에 인적성 시험을 봅니다. 백나 서류 통과해도 인적성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쓸모없습니다. 책으로 적성 시험 열심히 공부하세요. 혼자서 공부하시는 게 힘들면 인강 추천드립니다. 근데 강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저도 6시까지 일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인강 듣고 주말까지 다 투자해서 공부했네요. 인성검사도 하는데 절대로 거짓으로 꾸며서 시험 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선배 중에 인사팀에 계신 분 말 그대로 적어드립니다. 인성검사에서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인성검사 결과지가 바로 면접관한테 날라옵니다. 면접관은 인성검사 결과와 자소서 그리고 면접자의 말을 듣고 매치가 잘 되는지 진실성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게 들통나면 당연히 인적성 및 면접에서 아웃입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모든 대기업은 어학 성적 의무 제출 및 영어 면접을 기본으로 합니다. 영어 잘하면 회사 생활도 편해집니다. 삼성은 영어 성적을 재직 중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기준시 미달이면 연수원에 두 달 내지 세 달로 강제 유배시킵니다. 임원도 예외 없음. 세 번째 면접. 모든 면접관들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합니다. LG, SK, 삼성, 롯데 등 제가 봤던 면접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소서에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면접관은 어떤 프로젝트, 어떤 역할을 하고 문제점은, 성과 낸 것은 하며 꼬리집은 공세를 면접지를 압박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나니까 솔직하게 포장 없이 적어주세요. 설마 했는데 자소서에 거짓말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스펙이 없으면 그것도 공격 대상입니다. 학점이 낮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요. 회사에 적응할 수 있나요를 시작해서 또 온갖 공격을 합니다. 동아리 대외활동 없으면 친구 몇 명 있냐? 혼자서 일하는 게 좋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힘드냐로 공격합니다. 좀 그렇지만 면접자가 의린 입장에서는 받아쳐야 하죠.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 설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본안을 솔직하게 나타내시면 통과합니다. 면접이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법이 없습니다. 면접관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번째, 취준생활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 저는 취업이 안 되고 1년 이상 백수이면 인턴, 대학원생, 계약직 등 직무와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백기는 1년 내지 2년 정도 딱히 질문하지는 않고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백기가 2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형광펜으로 그어서 요주에 표시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2년 이상 백수면 서류 페널티도 있고 면접에서도 압박 질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 준비하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공백기에 대해 면접위원을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어디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보통은 3년,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통 묘직 여강에 동종업계 경력 3년 이하로 조건에 써져 있습니다. 저는 보안과 인력 유출 문제 때문인 거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아시면 설명 좀. 많은 분들이 1차 벤더 및 중소기업에서 경력직으로 대기업 갈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극소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 연구, 직무 분야가 전혀 다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소는 조그마한 프로젝트 간단한 거를 여러 개 수주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기업이 하는 연구 분야와 다릅니다. 제가 본 대기업 경력직은 해외 박사, 국내 유명 대학 박사, 타 대기업,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에서 주로 뽑습니다. 그리고 취준생활이 길어지면 성격이 안 좋게 변하더라고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말도 적어지고 세상에 대해 비관적으로 변하고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래서 짧고 굵게 취업에 성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 느낀 점이므로 100%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으니까요. 결론은 대기업 취업을 원하시면 학점, 학교, 영어, 직무 경험 활동 4가지를 생겨야 합니다. 참 취업하기 더럽게 힘들었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필력이 좋으시네. 내용이 알차네요. 근데 이것도 HK님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HK님은 R&D잖아, R&D. 이 R&D이기 때문에 좀 뭐 생산직, 그러니까 대기업 생산직 뭐 고졸 전문대졸이나 엔지니어나 아니면 뭐 일반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한테는 좀 완전히 접목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본인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뭐 스펙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선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이제 R&D로 이제 연구부서로 이제 처음부터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좀 우여곡절 끝에 송을하신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동기들은 이제 하나씩 떠났는데 난 아직까지 취업 준비하고 이거 너무 길어져서 혹시나 내가 안 뽑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고민사에 보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본인도 기억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저랑 인연인데 뭐 어떻게 그래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원하는 기업에서 합격을 했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채용 대 공개 채용. 사실 뭐 없어요. 이제 공개 채용 자체가. 공개 채용 자체가 없어.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죠. 예. 삼성은 근데 공개 채용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그래도 삼성은 그나마 아마 이제 뭐 문과생이나 그 대졸자들 학사나 석사 졸업하실 그나마 비빌 수 있고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삼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언론에서도 이제 몇몇 명씩 뽑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삼성도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 다른 기업들은 다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 다른 기업들은. 사실 당황스럽죠. 원래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 4월 달에 상반기 나오고 8, 9월 달에 하반기 나오고 보통 이게 정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식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예. 갑자기 공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뽑는다거나 올해 아예 뭐 소식이 없다거나 예전까지 정기 공채가 있었던 뭐 몇 월 달에 몇몇 뽑고 뭐 그런 게 없어졌죠 완전히. 거기다가 TO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하면 수시 채용이 월등하게 뽑는 게 적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은 사람을 여유 있게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마 취업 준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업들이 사람에 딱 맞는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 여유 있게 뽑아요. 여유 있게. 그래서 인원이 좀 되는 거고 수시 채용은 그냥 딱 정해진 인원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비면 그냥 빈자리만 채우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 여유 있게 뽑겠다는 게 아니죠. 왜냐 여유 있게 뽑으면 돈이 나가니까.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뀐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지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을 교육하고 이제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을 아끼겠다는 거죠. 네. 수시 채용을 하면 이제 뽑을 사람 뽑으면 되고 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도 미래에 각광받는 70빌 기술을 빨리 박부하는 게 뭐 이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두 가지를 추가하자면 아마 기업 담당자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신입들은 생신입을 쓰는 것보다 사회부를 먹은 사람이 일 속도나 조직 생태계를 적응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에서 예. 사람들이 굴렸을 때 생신입들은 뭐 조금만 불만 있어도 많이 나오잖아. 불만 가지잖아요. 근데 이미 좀 물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은 고생을 좀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만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안 좋은 데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데 더 안 좋은 데 안 다녀보고 그냥 첫 테이크로 바로 들어온 사람들 졸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썼더니 뭐 조그마한 거라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조그만 거라도 이제 뭐 불만이고 이것저것 이제 좀 투정 부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 시험을 돌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시키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표현력이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뭐 연봉 뭐가 어떻고 뭐 성과가 뭐 어떻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치고 뭐 휴게실 뭐 있고 따질 수 있는 거면 뭐 하나 따질 수 있는 거면 다 따지잖아요. 예. 생신임을 하다니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예민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를 쓸 바에는 차라리 사회에서 좀 밑바닥에 굴러먹은 사람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성도 강하고. 회사에서 좀 무리한 거 시켜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스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냐 얘기하자면 신입사원을 뽑았더니 나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뽑았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적성이 안 맞으니 자기 전공이 안 맞으니 뭐 일을 늦게까지 시키니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드니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상반기 하반기 있던 시절에 1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이 35% 넘어갔어요. 3분의 1년 안에 못 버틴다는 거야. 대기업 들어가고. 그러면 회사에서 돈 많이 쓰고 이렇게 챙겨주고 뭐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돈도 썼는데 교육받은 거 다 받고 나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물론 나간 사람도 손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좀 힘들어도 버티고 자리 꿰찼으면 물론 수시모집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렇게 빨리 돌지는 않았을 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HK님도 아시겠지만 R&D는 좀 덜 할 거야. R&D는 덜한데 일반 대졸 공채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1년 안에 퇴사를 은근 많이 해요. 물론 중소기업보다는 덜 하겠지. 물론 대기업이 돈을 많이 준 대신 그만큼 부려먹고 굉장히 좀 정직된 문화를 가진 것도 있고 그 조직 크고 하다 보니까 눈치 볼 때 많잖아요. 근데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극복 못하고 대기업 가니까 뭐 준만큼 부려 먹는다 밤새도록 일하더라 뭐 토요일도 나오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독치사 같은 거 예전에 지금 아니지만 2017년 16년도 이런 거 보면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업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꿈에 대기업 들어갔지만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심했을 바엔 분명히 저 중에 몇 명 나갈 텐데 1년 못 버티고 나갈 텐데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세상에 적응한 사람 뽑는 게 좀 뭔가 특별하게 마음에 안 들지 않은 이상은 쭉 버티고 갈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도 알고. 그러니까 아마 기업에는 수치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건 저랑 생각이 같네요. 이제 문과의 파워가 점점 약해지네, 문과가. 예. 근데 이거는 뭐 삼성이 워낙에 기술적인 분야가 강하니까, 엔지니어 파워가 세니까, 엔지니어 출신 시니어도 있고 하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문과를 안 뽑는다는 거죠. 문과를. 거의 안 뽑는다는 거죠. 예.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는 거지. 참, 이 대학생 할 때 참 준비해야 될 게 많다. 학점만 잘 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네. 아, 또 저희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학점이랑 이, 토익만 따면 어떻게 뽑아주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 가지고 택도 없겠네. 토익도 뭐 지금 뭐 800, 900? 그 정도 아니야? 한 700? 넣으면 된 것 같은데 야 점점 너무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준비해야 되는 게. 어차피 일하다 보면 저런 거 써먹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기회는 다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사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 이겁니다. 인적성. 뭐 인적성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없고 아마 UK하고 PMI하고 뭐 직무적성 검사, 공간 지각 능력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핵심은 UK하고 PMI다. 웬만큼 서류 합격을 했다는 건 웬만큼 객관적으로 공부나 어떤 머리는 됐기 때문에 그런 뭐 수칙이나 연산 문제 푸는 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적성의 핵심은 이거잖아. 네, 아까 말씀드린 UK하고 PMI 인성검사죠 이게 개인 성격 검사. 네. 이게 짱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라는 기준이 없어. 특히 PMI는 없어요. UK는 어느 정도 A나 B가 나오는 그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PMI는 없어요.
근데 UK랑 PMI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또라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상의 범죄에 벗어나는 사람, 거짓말하거나 약간 지문에 맞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게 쓰는 거예요. 적성 검사는요. 적성이 맞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것보다 적성이 맞지 않은 사람을 애초에 걸러내겠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경찰 공무원 채용할 때도 내가 봤을 때 PA, UK도 그 뭐냐면 경찰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을 애초에 거르기 위해서. 애초에 넌 처음부터 안 돼. 이걸 처음부터 판별하기 위해. 그래서 인적성에서 아웃당한 사람은 영영 안 뽑아주잖아요. 네, 인적성에서 아웃. 이건 경찰 똑같아요. 경찰도 인적성에서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인적성에서 떨어지면 6번, 7번부터도 안 돼. 네, 그런 분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제 공부할 때 있었어요. 저는 뭐 PMI UK도 이게 아마 사설로 받을 수 있을 텐데 한번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강의료는 모르겠는데 테스트 하는 데는 있어요. 사설로. UK는 이제 한국능력협회가 있고 PMI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사설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요즘엔 또 시국이라서 사설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모의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거짓으로 꾸미.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거짓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거짓이라는 거 뭐냐 하면요. 그냥 자기 성격이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떡하냐면 어떻게든 자기가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해.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착하게 적으려면 거짓으로 나와요. 예. 착하게 적는 게 아니라 내 본성 그냥 그대로 이게 다 투영한다는 생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자기소개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다들 어디 뭐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주고 받아와가지고 모금 답안인 것처럼 자소서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없는 사실 막 갖다 놓고 MSG 팍팍 뿌리잖아. 근데 여기서 뽀록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경찰 면접 볼 때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 우리도 자소서 내거든요. 경찰 공무원 사면 천자로 해가지고 자필로 적어서 내요. 저희도 내요. 천자로. 1, 2, 3번 해가지고. 그거 내면 사람들이 그 면접관이 그런 말 하더라고.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걸 보려고 자소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보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가 취업 준비하시는 자기소개서 보면 자기를 뽐내려고 적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HK님. 근데 뽐내려고 적고 인성검사에도 뽐내려고 해버리면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거지.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이란 사람을 이 자기소개서 안에 그냥 요약을 해서 적는 거야. 예. LCK 눈이면 LCK 눈이나 나란 사람을 면접관 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천자 안에 어떻게든 집약시켜서 적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든 막 없는 사실 지어내고 넣어버리고 하잖아. 근데 그게 적성 검사랑 연관지면 뽀록 난다는 거죠. 예. 이게 MSG 치지 말라는 거지. 예. 인성 검사할 때도 너무 착하게 막 너무 막 의여심 넘치고 착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인성 검사하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질문이 중국 그거 아시죠? HK님. 이게 약간 PMI가 함정 있는 게 뭐냐 500문항인가 있을 거야. 500문항 있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질문을 적어놔요. 뭐 나는 피를 보면 흥분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또 넘기잖아. 또 있어. 또 넘기잖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질문 중에 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면 성적 충동을 느낀다. 이런 거. 네. 이게 있어요 이게. 뭐 여기서 노라고 해야겠죠. 이게 사람이 근데 PMI가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질문이 엄청 많거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요. 심적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 지문이 몇 개 없어요. yes 아니면 no인데. 예.
이게 너무 지문이 많고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대충 하게 된다거나 지문을 잘못 보게 돼. 예. 그런 실수 발생하거든요. 이걸 그리고 하나 얘기하면 PMI는 빨리 하면 안 돼요. 예, 절대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하면 돼. 왜냐면 시간이 남아요, 이게. 해보면. PMI는 정신없지만, UK는 정신없지만, PMI는 시간이 남아. 해보면. 그러니까 진실성, 이게 중요하네요, 진실성. 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좋습니다. UK랑 PMI 자기의 어떤 성향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PMI, UK를 검사를 해서 내 성향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자기소개서랑 좀 연관해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좀 뽀록고 나는 걸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근데 저 영어라는 게 토익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오픽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 오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얘기하는 건가? 음, 둘 다요. 성과를 낸 것은 꼬리지문 공세로 면접지를 압박한다. 이것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자기가 한 걸 얘기를 해야 돼.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해봤던 걸 얘기해야 되네. 맞죠? 자기가 해봤던 거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장담하는데 자소서에 뽀록치 그러니까 거짓말하기보다는 허위 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전국에 허위 과장이 다 모여 있어 자소서에. 특히 뭐 그런 거 있죠. 살면서 자기가 잘했던 행동 하면 자기가 안 했던 걸 다 집어넣어. 별거 아닌 걸 굉장히 30배, 40배, 50배 부풀려요. MSG 엄청 치죠. 무슨 자기가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인 거 마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이거 뚜껑 딱 까보면 이제 계속 꼬리지문 하면 이제 뽀록 나는 거죠. 아, 이거 자소서에 했다고 얘기한 게 한 게 아니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펙이 없으면 공격 대상이라고요. 이걸 대놓고 얘기하나요? 학점이 낮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좀 좋은 학교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학점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 삼성 학점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그럼 명문대에 나왔어도 학점이 낮으면 안 좋게 본다는 거네. 근데 왜 학교 중에 그런 데 있잖아요. 서강대학교 같은 데는 학점이 짜잖아요. 그런데도 학점이 낮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학점을 잘 주는 데도 있고 학점을 안 주는 데도 있잖아요. 짜게 주는 학교 있잖아요. 학점을 잘 받아야 되네. 모든 학교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왜 보면 좀 학점을 잘 주는 데가 학점 안 주는 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강대가 유명하잖아요. 학점 짜게 주는 걸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4점대가 없다고 들었어요. 아예. 잘해도 4점 없어. 스파르타도 유명하잖아요. 공대 계열이. 집에 못 가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러고 보니 우리 저 뭐야 우리 여의도 김한자 우리 메리지 로얄님 그분 생각나네. 그래서 이거는 좀 편평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데는 뭐 수도권 인서울보다는 지방이 낫잖아요. 예. 다 감안한다고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점이 낮은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서류 통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학점은 검증이 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서류 통과할 때 학점 제한이 있잖아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삼 3점 영어 무조건 통과해야 되잖아.
물론 3.0 통과했다고 그걸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했다고 다 하기 힘들겠지만 안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야, 그러니까 삼성이 보니까 약간 독고다이 싫어하네. 좀 그런 게 있네요. 대외 활동 많이 보내요. 삼성이 아무리 조직이 크다 보니까 약간 단체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네요. 질문을 보니까. 동아리 대외 활동 없으면 친구 몇 명이냐.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삼성은 단체 생활 중요하니까 너 단체 생활 싫으면 여기 오지 마. 혼자 일하는 거 좋아? 우린 혼자 일하는 거 싫거든? 평소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나 보네. 근데 우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드네요. 약간 단체 마인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네. 내향적인 사람 분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 팔아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음, 이거는 뭐 어느 기업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준생활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 예, 마찬가지죠. 일단 취준생활이 길어지면 감이 떨어지죠, 감이. 많이 좋아 취준생이지 백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실해. 뭐냐면 HK님 우리가 아무리 뭐 취준생 할 때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자격증 땄다 해도 면접관 입장에 백수야 백수. 놓은 거예요 놓은 거. 예. 그러니까 2년 이상 취업을 못했다? 그럼 2년 놓은 거예요. 직무라도 연계 있는 거. 참 이게 어렵지. 직무랑 연계 있는 거. 요즘에는 직무랑 연계돼 있는 것도 굉장히 취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니까 어느 정도 빌드가 있잖아요. 그 어떤 직무랑 만드는 회사들. 근데 거기도 많이 몰리고 있잖아. 약간 대기업을 가기에 휘저하게 스펙을 쌓는 곳으로. 그래서 인턴이 지금 박 터지잖아요. 인턴이 사람들이 인턴을 가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턴에 있는 경력을 활용해서 대기업에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을. 근데 대부분 인턴을 가는 사람은 대기업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인턴 계약직에 옛날 같으면 솔직히 저때 같은 인턴 같으면 그냥 알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턴이 뭐 무슨 일하는 거냐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인턴하면 막 줄 서 있잖아요. 인턴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 경쟁률 이상으로 가던데 보니까 계약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백기가 2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형광펜으로 그어서 요지의 표시. 형광펜을 그는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건데요. 2년 이상 길어졌다는 것 자체가 형광펜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아무리 요즘에 취업이 어렵고 뭐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이 들였다 하도 2년은 좀 심하지 않냐. 아무리 기사 시험 열었다 하더라도 2년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2년 정도 취업 못하게 되면 거의 사회성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를 텐데 과연 우리 기업이 적응할 수 있을까? 난 현관비 그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이너스예요. 그것 자체만으로 약간 걸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네요. 네, 어렵죠. 공백기에 대해서 면접인 설득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2년 동안 공백기를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변명같이 들리죠. 면접관 입장에서 뭐든 다 변명같이 들리지. 왜냐하면 만약에 2년 이상 그렇게 공백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르겠는데 또 막상 면접까지 가면 소수란 말이에요.
한 6개월에서 1년은 좀 있겠지만 2년 넘어가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면접관 입장에서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도 2년 안에 인턴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나? 뭐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많았지라고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하는 게 어떻게 설득을 해요? 뭐 그 공백기에 뭐 취업 준비생 할 수 있는 게 뭐 아르바이트, 뭐 자격증 취득 이거 말고는 딱히 얘기할 게 없잖아. 이거 말고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일하면서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어렵겠네 이게 설명하는 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3년 이하라고 하면 그러면 2년까지 해야겠네. 2년까지. 2년만 하고 아예 그냥 채용이 올인을 해야겠네요. 3년까지 하면 신입이 아니라 경력으로 가겠다는 거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안 있는 거구나.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오래 안 있는 거구나. 3년 안 채우기 위해서. 3년을 채우게 되면 경력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얼추 맞아 떨어지네요. 자, 많은 분들이 1차 면담에 중소기업에서 경력직으로 대기업할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정말 극소수 그걸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좀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는 많이 가요. 원래 자동차 쪽은 2차 밴드 출신들이 많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1차 밴드하고 완성차하고 연계되어 있고, 특히 있잖아요. 현차 같은 경우에 생산직 뽑을 때 2차 밴드 경력 있는 사람들 많이 채용했어요. 대거 많이 채용했어요. 그걸 제일 선시 봐요. 1차 밴더 이제 나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그게 우대하거든요. 기아도 그게 있어요. 이게 근데 사무직도 좀 그런 게 있어. 자동차 쪽은 확실히 우대합니다. 1차 밴더 쪽. 그래서 경력만으로 상당히 플러스가 돼요. 네. 요즘에 2차 밴더도 거의 대기업과 똑같은 스펙이거든요. 솔직히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 2차 밴더는 중견에서 대기업까지 분류가 되는 데도 있어요. 매출이 한 2, 3조까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도 몇 군데 있고, 거의 기본이 중견 이상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시는 분들 보면 스펙이 또 대기업 못지 않거든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스카이도 지원해요. 1차 밴더급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거의 뭐 스펙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고, 한 2년 정도 경력 쌓아서 지원하면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그게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완성차가 또 자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밴더 쪽 일을 했다가 자리 이제 기회 되면 옮기고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스펙이 좋죠. 1차 밴더 정도 들어가면 스펙이 좋은 거예요. 2차 밴더 정도 들어가더라도. 자동차 쪽은 좀 고스펙이에요. 그 들어가시는 분들이 2차 밴더 쪽 들어가시는 분들이 고스펙이에요. 네,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1차 밴더에서 하는 일이 맨날 대기업이랑 연계돼 있고 아는 거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거 훨씬 더 낫죠. 네. 중소기업 이해가 돼. 중소기업은 사실 어렵죠. 네. 뭐 중소기업은 뻔하죠. 중소기업 자체가 인력이 급하고 일을 물어발 식으로 하잖아. 뭔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다고 저것다고 하면서 뭔가 뒤죽박죽이 되고 내 분야를 키울 수도 없고요. 그 바쁘기 때문에 뭐 대기업 원서 넣을 시간도 없고 뭐 면접 보겠다고 자리하고 비워달라고 하면 노발대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들죠. 네. 적어도 이제 대기업 같은데 이제 다음 가정하려면 2, 3일 정도는 연차를 써야 되잖아요. 평일에 하잖아요. 평일에.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차로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틀 연속 이틀 3일 써락하면 눈치 안 보이겠어요? 네. 연구소는 특히 그렇게 돼. 연구소는. 네. 이거는 뭐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그리고 취준 생활이 길어지면 성격 안 좋게 변하더라고요. 안 좋게 변하죠. 안 좋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고인물 같으니까. 취준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공무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뭔가 변화 없잖아요.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사실 일이라도 하면 좀 달라지는데, 음, 성격이 이상해지고, 예민해지고. 네. 이거 저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취업에 성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물론 결과는 좋아졌지만. 사실 짧고 굵게 취업에 성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어렵으면 차라리 힘들더라도 일단은 그래. 너무 막, 난 그렇게 생각해. 처음부터 너무 대기업으로 꽁치 점프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4년제 분들은 일단은 이것저것 사회적인 경력을 끈을 넣으면 안 된다 생각해. 끈을. 예. 아무리 뭐 자기 시험이 이것저것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끈을 완전히 놔버리면 안 돼. 완전히 놔버리면 안 돼요.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하면서 일단 뭐 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경력도 좀 채우고. 사람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게 있어요. 돈을 벌여야 머리가 돌아가요. 예. 공부하면 머리 돌아가는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면 지식만 쌓는 거지. 진짜 내 머리는 안 돌아가고. 돈을 벌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머리가 돌아가요.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근데 공부만 하면 책만 보는 거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너무 뭐 되게 만나온다고 상심하지 마시고요. 뭐 경영이라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에도 많이 싸우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취준생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거. 커뮤니티 같은데 막 글 쓰고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커뮤니티 같은데 특정 사이트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그 죽돌이 같은 거 하지 굉장히 많아. 차라리 그거 할 바에 취업을 해 차라리. 그럴 바에 이력서를 더 써요. 어. 왜 카페나 뭐 어디 사이트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취준생들. 거기에 나오면 이제 취준생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조금만 취득을 하고 그 외에 오랫동안 있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든 이제 취업 보기 다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K두님, 본인의 어떤 그런 찐득한 경험이 담긴 경험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